지금 미국 주식 차트 보고 계신가요? 그거 잠시 끄고 이란 혁명 수비대 드론 이동 경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동에 쏟아부은 22조 원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구독자님들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나 아마존 하나쯤은 다들 들고 계실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 기업들이 지금 이란의 공식 타격 목표물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와 있어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나 심리전이 아니라 지난 3월 1일에 이미 증명된 실체적인 위협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스닥에 한 푼이라도 넣으신 분들을 위한 마지막 생존 가이드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왜 빅테크 주가가 당장 폭락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게 왜 더 위험한 유동성 함정인지 오늘 명확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동에서 포성이 울리면 유가나 항공주 걱정만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진짜 칼끝은 지금 우리 주머니 속 빅테크 성장 동력을 겨누고 있습니다. 서버실이 폭격당하는 순간 여러분의 은퇴자금 계획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거대한 흐름의 배후를 읽는 사람만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오늘 리포트 끝까지 따라오시면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에서 무엇을 덜어내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그 해답을 명확히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UAE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무려 22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60조 원 남짓인데 그 3분의 1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민간 기업 한 곳이 중동의 작은 나라 하나에 쏟아붓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존이나 구글이 왜 그 뜨거운 사막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넘치는 오일머니와 값싼 전기료,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회의 땅이 가장 위험한 도박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타격 목록이 공개된 직후 빅테크 기업들의 중동 투자 계획은 사실상 동결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마존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짓기로 한 77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현재 보안 재검토라는 명목하에 모든 공정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불확실성입니다. 건물 하나가 부서지는 건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 성장 동력 자체가 끊기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중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단순한 매출처가 아니라 향후 10년을 책임질 핵심 성장판이었습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이 인공지능 제국이 이란의 드론 한 방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옵니다. 구글 역시 사우디 국부 펀드와 손잡고 추진하던 100억 달러 규모의 AI 허브 계획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중동 지역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최소 5년 이상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장판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광하던 인공지능의 화려한 미래 뒤에는 이처럼 취약한 물리적 기반이 숨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뼈아프게 인정해야 합니다. 성장가도만 달릴 줄 알았던 빅테크의 엔진에 중동발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투자된 수십조 원의 자산이 수익을 내기는커녕 관리 비용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월가의 대형 펀드들이 왜 최근 중동 관련 비중을 줄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화려한 수치에 가려진 이 잔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계좌 역시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한 계획 수정이나 투자 철회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실제로 드론이 날아와 서버실을 강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3월 1일 새벽 아부다비 외곽에 정적을 깨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아마존 데이터 센터 내부 모니터링 화면이 순식간에 붉은색 경고로 뒤덮였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평화롭던 서버실은 순식간에 비명과 불길이 가득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드론 2대가 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고성능 서버들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터진 스프링클러의 물줄기가 역설적으로 서버 내부로 스며들면서 하드웨어 자체가 회생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정전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금융망이 통째로 마비되었습니다. UAE의 주요 은행인 에미리트 엔비디아의 모바일 뱅킹 앱이 먹통이 되었고, 출근길 시민들은 커피 한 잔 결제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카림 같은 중동 최대 배달 플랫폼도 멈춰섰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모든 산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디지털 세상이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다고 믿어왔지만 그 환상이 깨지는 데는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명확한 공격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마존 시설이 미군의 살상작전과 정보 수집을 돕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민간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적대 국가의 눈에는 반드시 파괴해야 할 최우선 군사기지로 정의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실리콘 실드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빅테크의 첨단 기술은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의 입장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상대방의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급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주권법이라는 강력한 법적 족쇄가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위험하면 서버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은 자신들의 민감한 데이터를 반드시 자국 땅에 보관하라고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 기업들은 드론이 날아오는 사막 한복판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주식과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 관리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버 한 대를 들여올 때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드론 요격 장비 비용까지 계산기에 넣어야 하는 잔혹한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물리적 파괴만이 아닙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엄청난 손실을 보전해줄 보험사가 단 한 곳도 없을 수 있다는 금융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보통 영업이익이나 매출 성장률 같은 화려한 숫자만 보시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진실은 비용 명세서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숨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사막 한복판에 세운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사실상 무보험 상태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보통 기업들은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막대한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보험 약관에는 전쟁 배제 조항이라는 냉혹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이 날아와 아마존 서버 건물을 타격하는 건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교전 행위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단 한 푼의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면책권을 행사합니다. 수조 원을 들여 지은 첨단 시설이 하룻밤 사이에 고철 덩어리가 되어도 그 모든 손실을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리스크가 주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시장은 아직 이 보이지 않는 비용의 공포를 제대로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민간 보안업체를 넘어 준군사 조직에 가까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습니다. 서버실 옥상에 안티 드론 제밍 시스템을 설치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와 연동된 자체 조기 경보 네트워크를 돌리는데 매년 수억 달러가 추가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 데이터 센터를 지었다면 전혀 들지 않았을 비용이 중동에서는 필수 생존 비용으로 둔갑한 셈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로 본격적인 수익을 내기도 전에 방어 비용이라는 블랙홀이 기업의 현금 흐름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빅테크의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이 지경학적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나 서서히 깎여나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화려한 장밋빛 전망에 취해 계실 때가 아닙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기업의 주머니에서 소리 없이 새어나가는 이 치명적인 비용의 흐름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사막의 모래바람과 함께 흩어지지 않도록 지금 당장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민간 기업의 서버실을 조준하는 걸까요? 그들이 공개한 타격 목록 29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보복을 넘어선 아주 정교한 파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이 공개한 명단은 단순한 경고장이 아닙니다. 총 29곳에 구체적인 좌표가 찍힌 살생부나 다름없습니다. 구글과 아마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까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중동 전역의 핵심 거점들이 정밀 타격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바레인과 카타르 그리고 UAE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무실 공격이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클라우드 인프라와 인공지능 연구 개발 시설들이 적대 국가의 조준경 안에 들어왔다는 공포스러운 선언입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박힌 서버가 돌아가는 그 건물이 타격 지점입니다. 팔란티어의 군사 솔루션이 가동되는 그 방이 목표입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수조 원의 자본을 투입해 구축한 디지털 제국이 이제는 가장 취약한 물리적 표적이 되어 언제든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 명단은 피눈물 나는 손실의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우량주들이 사실은 전쟁터 한복판에 노출된 가장 위험한 자산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란은 이 기업들이 미군의 살상작전과 정보 수집을 직접적으로 돕고 있다고 판단하며 민간의 영역을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끌어들였습니다. 전통적인 정보기술 기업인 IBM과 오라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들의 중동 거점 역시 29곳의 목록 안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는 초거대 기업들이 이토록 구체적인 타격 리스트에 올라간 사례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입니다. 공개된 좌표 하나하나가 나스닥 지수를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 세워진 투자 전략은 이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이름들이 사실은 적의 레이더망 안에서 깜빡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데이터와 숫자의 유희가 아니라 실제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드는 냉혹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본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지만 지금의 빅테크는 그 흐름을 거스리는 위험한 도박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명단에 적힌 주소지를 하나씩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의 실체가 얼마나 전쟁의 위협에 가까이 있는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란은 그들의 의지를 실제 폭격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단순히 보복을 위해 이런 명단을 짠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총칼보다 서버실을 먼저 부수는 것이 현대 전쟁의 핵심이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 전쟁의 문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적진을 향해 탱크를 밀어넣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란이 왜 굳이 값비싼 미사일을 낭비해가며 민간 기업의 서버실을 조준하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2012년의 샤문 악성 코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이란은 사우디 아람코의 컴퓨터 35,000대를 단 한 방의 벽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해킹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물리적 파괴를 통해 인공지능의 심장을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지금 인공지능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지정하고 아마존의 클라우드 위에서 그 데이터들이 움직입니다. 서버 건물 하나를 날려버리는 것은 미군 지휘부의 눈과 귀를 동시에 멀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타격 전략입니다. 적의 입장에서는 깡통에 불과한 탱크 100대를 부수는 것보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을 마비시키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명령이 내려오지 않는 무기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지능형 무기 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서버실이 필요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이란은 파고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클라우드 기술이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무형의 자산이라고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고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는 아주 연약한 인프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빅테크 기업들이 현대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병기창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스닥 우량주들이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뀐 세상에서 과거의 투자 상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실적 발표 수치만 보고 안심하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리스크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능형 전쟁의 시대에서 서버실은 더 이상 민간의 영역이 아닌 가장 치열한 전선이 되었습니다. 그 전선 위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위험은 단순히 미국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의 서버실이 멈추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역시 거대한 폭풍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를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하십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만 타격받는다고 믿고 계시겠죠? 하지만 중동의 서버실이 멈추는 순간 우리 서학개미와 동학개미 모두가 사랑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광판에도 시퍼런 멍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화두는 단연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입니다. 이 칩들은 엔비디아의 가속기와 함께 인공지능 서버의 핵심 두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타격 목표로 삼은 중동의 데이터 센터들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아주 중요한 대형 고객사들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버 건물을 짓지 않거나 기존 시설이 파괴되면 그 안에 들어갈 수만 개의 메모리 반도체 주문서도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공급망 리스크는 더 심각합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네온이나 헬륨 같은 희귀가스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 통로가 봉쇄되면 평택과 이천의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춰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가스 가격 폭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버텼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갈등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UAE의 인공지능 기업인 G42에 대해 중국과의 유착 관계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드론 위협까지 겹치자 중동 시장 자체가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늪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셈입니다. 삼성전자가 공들여 쌓아온 중동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는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칩 수요가 지정학적 화약고 안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단순히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말만 믿고 안심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원자재 공급망이 끊기고 최대 수요처 중 하나가 물리적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주식들이 안전자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싶다면 단순히 주가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중동의 드론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그 궤적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읽어내야 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느냐가 아니라 누가 마지막까지 서버를 지켜내느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돈의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위기는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지금 당장 모든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 공포의 끝에서 새로운 부의 사다리를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세 가지 냉혹한 시나리오 앞에 서 있습니다. 첫째로, 전쟁이 3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시나리오 A입니다. 이 경우 주가 영향은 단기적이며 복구 비용 지출 정도로 그칠 것이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시나리오 B로 넘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동의 인공지능 투자가 전면 재검토되고 미국 본토의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까지 동반 상승하며 빅테크의 성장 신화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는 시나리오 C입니다. 반도체 핵심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엔비디아 칩 생산에 직격탄을 맞고 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폭격 피해가 속출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서버실이 폭격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 파괴의 현장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쟁의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팔란티어를 보십시오. 이란의 표적 1000개를 타격하는 배후에서 실전 능력을 증명한 이 기업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란 연계 해킹 그룹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사이버 보안 기업들에게는 더 큰 돈이 몰리게 됩니다. 미국 계좌를 운영하신다면 사이버 보안 ETF인 CIBR이나 방산 인공지능 쪽인 SHLD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빅테크의 화려한 껍데기에 매달려 있을 때 여러분은 그 껍데기를 지키거나 혹은 부수는 도구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자산의 일부를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으로 분산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시장의 공포를 단순히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공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냉정하게 추적해 보십시오. 결국 투자는 남들과 같은 곳을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질서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안전하게 증식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개선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시청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뉴스 너머의 부의 흐름을 지배하는 투자자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중동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전쟁의 표적이 탱크에서 서버실로 바뀐 거대한 문명의 전환점입니다. 이란이 데이터 센터를 노리는 것은 미군의 인공지능 작전 인프라를 끊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며 그 타격 목록에 우리 구독자님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빅테크 주가가 당장 폭락하지 않는 것은 일시적인 착시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동 매출 비중이 작아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입니다. 중동의 인공지능 성장판이 얼어붙고 운영 비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며 반도체 공급망까지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실제적인 압박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는 뉴스를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 뒤에 숨겨진 잔혹한 이면을 읽어내야 합니다. 서버실이 전쟁터가 된 세상에서 그 구조를 먼저 읽는 사람만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으로 다음 리포트도 놓치지 마십시오. 더 깊이 알고 싶은 종목이나 경제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분석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입니다. 감사합니다.